테슬라 소식입니다. 전기차 전원을 가정해서 2025년 양방향 충전 제공. 3월 1일에 열린 테슬라 2023 인베스타 데이 질의응답 시간에 테슬라 전기차도 향후 2년 내에 양방향 충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드류 바글리노 테슬라 부사장은 전력 전자장치를 개선하면서 차량에 양방향 충전을 도입하는 동시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현재 전력 전자장치 제조를 위해 재정비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태양광 전기 저장 장치인 파워월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양방향 충전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정 전원을 자동차 플러그에서 사용하다 이동을 위해 플러그를 뽑으면 집이 어두워지고 이는 매우 불편할 수 있다며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다. 양방향 충전은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전력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전력 장치, 가정 또는 심지어 그리드로 전력을 다시 보낼 수 있는 기능이다. 이들은 차량대 적재, 차량대 가정, 차량대 그리드 또는 V2L, V2H 및 V2G로 각각 추가로 분류되며 전체적으로 V2X로 통칭한다. 양방향 충전이란 전기차를 전력망과 연결시켜 주차 중에 유유 전력을 이용하는 개념이다. 전력망을 통해 배터리를 충전하고 주행 후 남은 전기를 전력망, 가정 또는 그리드로 다시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V2L, V2H, V2G로 각각 분류해 전체적으로 V2X로 부른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양방향 충전 시스템을 차량에 장착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테슬라가 양방향 충전을 고려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효율성이다. 양방향 충전을 통해 전력을 다시 판매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방향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된 특수 충전기가 필요하며 이를 설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테슬라 파워월보다는 저렴할 수 있지만, 파워월은 항상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 자동차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소비자가 양방향 충전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다. 예를 들어 주차하고 200마일 충전 상태로 집에 플러그를 꽂았는데 가정 전원이나 그리드가 비싼 전기요금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전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충전 후 돈은 조금 벌었을지 몰라도 100마일 충전된 차량으로는 계획했던 곳까지 갈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수요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와의 강력한 제어 및 인터넷 통신이 필요하다. 모든 테슬라 차량에는 인터넷 통신이 내장되어 있어 해결이 가능하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페이 2주 뒤면 쓸 수 있다. 애플페이가 2주 뒤 국내에 본격 상륙한다. 애플과 국내에서 가장 먼저 협력 관계를 구축한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NFC 단말기 보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와 현대카드는 이달 20에서 24일 국내에 애플페이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대카드는 금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지만, 아직 다른 카드사의 참여가 없어 당분간은 현대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현대카드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달 셋째 주부터는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내에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NFC 단말기 보급량이 미미하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NFC 단말기 설치 수는 전체 280만 카드 가맹점 중 6만에서 7만여 대에 불과하다. 현대카드는 NFC 단말기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전국 편의점과 주요 백화점, 롯데마트 등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를 보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플페이 국내 출시를 앞두고 현대카드는 MZ세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대카드의 1월 기준 사용 가능 체크카드 수는 16만 2천 장으로 전월보다 7.28% 증가했다. 이는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 중 가장 큰 증가율이다. 업계에선 애플페이 출시를 앞두고 MZ세대가 현대카드로 몰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20대를 중심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통해 아이폰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MZ 소비자들을 대거 유입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MS가 바라보는 업무의 미래. 더버지와 엔가젯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16일
AI를 통한 업무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더버지와 엔가젯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16일 AI를 통한 업무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지난 2월 더버지에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웃룩 및 워드와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에 AI가 탑재된 버전을 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정확한 기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웃룩이 AI를 사용하여 검색 결과를 개선하고 이메일 답장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해당 이슈는 6일 더욱더 자세한 후속 보도가 흘러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스위트인 다이나믹스 365에도 오픈 AI 기술을 적용한다. 이에 해외, 영업, 마케팅, 고객 서비스와 같은 작업을 처리하는 AI 비서인 다이나믹스 365 코파일럿을 프리뷰로 선보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AI 리더로서의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적 개최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동안 팀스와 같은 서비스에 AI를 통합해왔으며 수년 동안 오픈 AI에 투자해왔다. 최근 수년간 1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오픈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호스팅하게 됐다. 현재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다. 관련 기업들은 오픈 AI의 챗GPT를 자사 제품에 직접 구축하는 시도를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구글도 AI가 핵심 검색 비즈니스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챗GPT에 상응하는 바드를 공개했다. 이러한 AI의 사용 확대는 이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신생 기술 사용의 초기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비용 절감 나선 아마존, 무인 편의점 일부 폐쇄.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는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무인 편의점 일부를 폐쇄하기로 했다. 6일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무인 편의점 아마존 고 29곳 중 시애틀,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8곳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아마존은 성명에서 우리는 다른 소매업체와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매장 포트폴리오를 평가하고 최적화 결정을 내린다라고 설명했다. 아마존이 2016년 시카고에서 처음 선보인 아마존 고 편의점은 고객이 원하는 품목을 쇼핑하면 따로 체크아웃 절차 없이 자동 계산이 되는 매장이다. 무인 매장이기 때문에 아마존의 수익에도 도움이 됐다. 한때 아마존은 미국 전역에 수백 곳, 수천 곳까지 매장을 늘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현재 20여 곳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번 무인 편의점 폐쇄는 아마존의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주 아마존은 버지니아주에서 추진한 제2본사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1만 8천 명의 감원을 단행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 제재 불복 소송.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6일 정보기술업계와 개보위 등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지난달 중순 개보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개보위는 지난해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이용과 관련한 첫 제재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구글과 메타 측은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 동의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웹사이트 또는 앱 서비스 사업자가 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은 다른 사업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받았거나 처리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개보위 측은 메타와 구글의 불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앞선 처분과 별개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지난달 과태료 660만 원을 물린 바 있다.